메타버스, 몇 년 전부터 세계를 휩쓸던 단어죠. 2018년 레디 플레이어 원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이야기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예전에 있던 기술을 이름만 바꿔서 과포장했다는 비판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은근히 근거 있는 비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정말 새로운 미래일까요? 아니면 과대포장된 마케팅일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92년에 네일 스티븐슨의 소설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사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는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러 학자나 사업가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메타버스를 정의 내리는 시도는 많지만은, 이건 어떠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 개념을 정립하면 그 사람이 수많은 인용의 대상이 되면서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였던 짐 오닐이 2001년에 브릭스란 용어로 명성을 얻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란 표현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과포장된 마케팅 용어라고 비판을 했던 거죠. 메타버스란 개념은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매우 익숙합니다. 내가 꾸민 캐릭터로 게임 속 세계관을 돌아다니며 다른 캐릭터들과 교류하는 개념은 RPG 장르에서 오래전 자리 잡힌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 97년에 나온 울티마 온라인에서는 플레이어 간의 교류로 확정되었죠. 지금 메타버스에 나오는 자유롭게 꾸미는 아바타, 무한한 자유도, 그리고 플레이어 간의 상호 교류 모두 울티마 온라인에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만들고 팔고 토지와 집까지 거래할 수 있었죠. 고급 하우징이었던 성의 경우에는 몇천 달러라는 현금에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메타버스의 개념들이 다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현된 바람의 나라나 리니지 같은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유도는 울티마 온라인에 비하면 낮았지만은 플레이어 간의 교류와 상거래라는 측면에서 많은 게이머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죠. 2003년에는 닐 스티븐슨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등장하기도 했죠. 소설에서 나온 개념들을 게임으로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 사업을 하고 그걸로 돈을 번 사람이 나올 정도로 높은 자유도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기업, 정당, 그리고 대학교들도 세컨드 라이프에 가입해서 가상 속에서 교류했죠. 지금의 메타버스 열풍처럼요. 다만 이 또한 2000년대 후반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의 등장과 함께 컨텐츠의 부족과 모바일로의 변화란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게이머들은 이 개념을 오래전부터 접해왔고 그래픽을 제외하면 큰 변화도 없다는 사실과 과거의 많은 시도들이 결국 사라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메타버스를 외치며 전에 없던 것인 마냥 새롭게 포장과 설명을 덧붙이려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새롭게 등장했던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처음에는 메타버스란 수사를 빼고 컨텐츠만 보면 과거의 것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과거와 대비해 기술적 환경과 투자하는 규모가 크게 늘어났던 거죠. 그리고 그 투자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플랫폼이 발전하는 선순환을 이끌었습니다. 메타버스는 더 이상 마케팅적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미래가 된 거죠. 그렇다면 메타버스에 사용되는 기술을 다루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 메타버스 시장은 과연 어떨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과 배틀그라운드 등 수많은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모션 캡처 기업 EMP 이모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모션 캡처라는 것 자체가 계측 장비로 나왔습니다. 인체 센서들을 붙여서 스포츠나 의학 쪽으로 또는 재활 치료 쪽으로 쓰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품질이 올라가고 점점 더 인간의 데이터를 측정하는 데 최적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게 됐죠. 콘텐츠 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선박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 때 철의 품질이 좋아야 좋은 제품이 나오듯이 모션 캡처도 메타버스 산업군 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의 품질이 좋아야 버추얼 휴먼이라든가 메타버스 플랫폼, 온라인 콘서트 이런 컨텐츠들의 매력도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주는 데이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게임 개발사에서 제일 많이 썼었고요. 해외에서는 영화 시장에 많이 썼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바타 같은 프로젝트나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도 모션 캡처를 썼던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의 움직임을 그대로 계측을 해서 컨텐츠에 사용하는 캐릭터나 몬스터 이런 것들이 반영을 하는 거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AI 쪽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쪽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도 모션 캡처 데이터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 본다면 가장 요즘 핫한 게 메타버스 산업이죠. 메타버스 산업군에서는 디지털 휴먼하고 온라인 콘서트 같은 형태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부터 모션의 퀄리티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모션의 품질이 높아지게 됐고 라이브 인터랙션에 굉장히 특화가 되게 됐습니다. 원래 모션 캡처를 하고 나서 그 데이터가 추출이 되면 이거를 후보정을 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요즘엔 리얼타임으로 송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액팅을 하고 있으면 디스플레이 속에서는 비디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션 캡처가 된 캐릭터가 바로 라이브로 송출되는 그걸 구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관련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에스파도 그렇지만 블랙핑크의 배틀그라운드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도 저희의 기술이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존에 없었던 걸 보고 싶고 하지 못한 경험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진화 방향하고 비슷한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거, 우리
우리가 상상했던 세상을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던 것 같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게 진짜 재밌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지, 또는 우리의 어떤 생활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많은 실험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쪽도 점점 규모도 커질 거고, 잘 된다고 한다면 영화 속에서 봤었던, 상상했던 그런 것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시각을 특히 작년에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메타버스라고 하면 제페토나 로블록스, 샌드박스 이런 플랫폼을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런 형태의 플랫폼은 과거 10년 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많이 런칭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그냥 마케팅적인 용어다, 기업들이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홍보에 쓰고 있는 거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초기에 시작했던 건 플랫폼이란 거 되게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방향은 콘텐츠에 좀 더 집중이 되는 방향입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플랫폼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결과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회의론자들도 인더스트리 자체가 굉장히 커진 걸 보고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라고 봐주는 시각이 요즘은 가장 일반론인 것 같습니다. 과거 MMORPG 게임이나 소셜 플랫폼들과 지금의 메타버스가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용 기기의 차이입니다. 과거엔 PC를 통해서만 가상세계에 입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상세계는 어디까지나 현실세계가 분리된 영역에 속했습니다. 옛날에 리니지 페인이란 표현이 뉴스에 종종 나왔던 것처럼 당시 가상세계에 깊게 빠진 사람은 사실상 생업을 포기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PC와 스마트폰을 모두 지원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환경이 되었죠. 사실상 이 둘을 구분짓는 경계가 매우 희미해진 겁니다. 또한 가상세계란 개념을 조금씩 배워온 기성세대와 달리 Z세대에게는 처음부터 이 가상세계란 개념이 존재했고요. 이로 인해 메타버스 속의 나는 현실의 나와는 다른 가짜가 아닌 또 다른 나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울티마 온라인 시절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세계에 몰입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더했으면 했지 못할 것은 없죠. 여기에 메타버스 속의 캐릭터도 나기에 그 안에 나를 꾸미고 표현하고 싶은 욕망도 강해집니다. 이건 결국 거래 활동으로 연결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딜로이트에 의하면 메타버스 시장은 21년 기준 1220억 달러에서 25년까지 24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불황의 바람에 거품이 꺼질 거라는 사람들도 있죠. 세계 최대의 디지털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의 CEO는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모른다, 이런 비판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할 뿐 실제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 나오는 세계가 도래하려면 시간이 한참 필요합니다. 현실을 대체할 정도는 오지 않을 수도 있죠. 아니면 세컨드 라이프가 새로운 서비스에 대체된 것처럼 사라질 수도 있고요. 뭐가 되었든 현재 사람들의 기대치는 매우 높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거품은 꺼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래의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고 해도 그때의 시장을 주도할 상품이 현재의 플랫폼이란 보장도 없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과도한 열광이나 비난은 자제하고 현실을 담백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죠.